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재판이 열렸습니다. 핵심은 삼성이 합병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느냐 이 여부죠. 이 자리에서 제일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입니다. 특검 측은 주장합니다. 코어스포츠는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지원을 받기 위해 최순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 기수들을 후원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재판이 팽팽하게 진행됐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양측으로부터 신문의 대상이 됐던 핵심 증인 노승일 부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보지요. 어서 오세요, 노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노승일입니다. 엊그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심경은 또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매번 긴장되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번 재판에서 제가 참여했을 때의 의도는 그냥 관찰이었고. 관찰? 네, 이재용 재판은 저는 시작이다라고 보고 길게 보고 간다면은 또 제가 또 어떠한 자료가 취득이 되거나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이제 가서 수사에 협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이나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재판을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듣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들어보고 나중에 요것에 대한 반박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구상도 하실 수 있겠네요. 그 재판 과정에서 그런 구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혐의 중에 최대 혐의가 삼성 합병의 대가를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요 뇌물죄 부분인 거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 증거 자료들이 다 노승일 부장이 모아두었던 그 자료들이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삼성과 박근혜, 그다음 최순실의 스캔들의 기본서가 된 거죠. 기본서가. 2015년에 코어스포츠 근무하실 때 맞습니다. 모았던 거. 네네. 근데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때 그런 핵심 증거들을 모을 생각을 하셨을까? 우연찮게 이제 취합이 됐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독일에서 살펴보니까 대충 나오더라고요, 윤곽이. 2015년 6월 11일 날 문서가 나오면서 생산이 되면서 8월 26일 날 계약까지 체결되는 과정이 이제 소상히 나와요. 그래요. 근데 엊그제 재판을 들여다보면 삼성 측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코어스포츠를 통해서 삼성은 여러 기수들을 지원했지 그게 최순실 딸 정유라만을 생각하고 지원한 게 아니다. 봐라, 실제로 6명이 지원받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한 명만 지원받았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니 77억이 건너가서 6명한테 골고루 간 게 아니에요? 6명의 기수가 아니라 정유라를 보좌하기 위해서 정유라의 남편 신주평, 그다음에 신주평의 친구 김성현, 그다음에 정유라의 말관리사 이건희, 그다음에 박원호 전무, 안승마협회 전 전무, 그다음에 정유라의 집을 보살펴주는 아주머니. 그분들이 돈을 다 쓴 거지. 선수들이 쓴 거는 정유라 선수밖에 쓴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래요? 그 6명 지원이라고 할 때 그 6명이 기수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까? 그럼 다 정유라와 그 측근들 합쳐서 6명이란 얘기예요? 네네네. 또 저는 제가 있었을 때 코어스포츠에 정식으로 등재된 직원이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태평양 측에서는 그 이후에 직원이 등재됐었다라고 해서 증거물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코어스포츠가 정유라 지원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냐 아니냐 요 얘기하다 나온 거죠. 네네, 맞습니다. 삼성에서는 무슨 말이냐, 거기에는 직원도 있고 말도 있고 말 관리사도 있고 사무실도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니다. 코어스포츠의 그 주소는 비블리스가 아니라 딜렌북에 있었고 거기에 사무실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사무실 자체도 없었고 상업등기상 주소만 거기로 돼 있었다. 그다음에 여기 비블리스에 머무는 여기는 선수들이 아니라 정유라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묵었던 장소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직원으로 이걸 둔갑을 시키느냐. 저는 그런 논리로 얘기를 했던 거죠. 거기까지도 다 직원으로 보는 개념은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삼성은 정유라 엄마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란 것도 몰랐다. 비선 실세란 것도 몰랐다. 그런데 어떻게 합병 대가로 정유라 선수를 지원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 관계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삼성은 삼성 법무팀만 그 구성을 해도 서울지방법원은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막강하죠. 그렇게 정보력이 훌륭한 삼성에서 당시에 박관천 문건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박관천 경정.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이 부분에 대해서 핫 이슈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모른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신문도 안 보고 산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사건을 좀 관심 있게 지금 참여를 하면서 2013년 9월 달에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독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2015년 5월 26일 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발표를 하죠. 그다음에 2015년 6월 11일 날부터 이 모델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2015년 7월 10일 날 그 합병에 대한 찬반 진행을 하고 2015년 7월 17일 날 합병이 완성이 되죠. 그다음에 이 계약은 2015년 8월 26일 날 계약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고 계시네. 그 수백억 지원 계약하고 할 때 그 현장에도 계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면서 지금 생각해봐도 참 말이 안 된다. 삼성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회사에다가 이렇게 허술하게 지원하지라고 좀 의아했던 뭐 이런 기억이 있으세요? 그저께도 재판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이 제가 그 얘기했어요. 어떤 거? 세계 인류 글로벌 기업이라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사전조사가 안 돼서 몰랐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돈을 먼저 받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고 다음 분기를 돈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번 분기에 대해서 보고를 못한 상황에서 다음 분기를 돈을 신청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 그러면 사후적으로 다시 확인을 했으면 2015년 4쿼터에서 지원이 중단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데 사후적인 확인 안 했다는 거는 좀 이상하다. 그리고 정유라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3번에 걸쳐서 또 돈이 간 게 있지 않냐. 그게 다 77억이 아니냐 합쳐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럴 때 뭐라고 답을 해요? 아무 말씀 못 하시죠. 그렇게 삼성한테서 지원받은 돈이 뭐 정유라 씨의 애완용품 사는 데도 쓰이고 물 마시는 것부터 다 모든 독일에서의 생필품을부터 시작해서 잡다한 것까지 다 사용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에 뭐 애기 기저귀 사는 데도 뭐 애기 기저귀도 있고 뭐 유모차도 있고 최순실 씨가 쇼핑하고 뭐 이러는 데도 그 돈이 쓰이기도 했어요? 더 어이없게?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했었죠. 그 돈으로? 최순실 씨가 쓸 자동차를? 저하고도 그래서 자동차 매장에도 몇 번 갔었죠. 와. 저한테도 이제 메시지로 오죠. 벤틀리 3도어짜리 좀 알아봐라. 이거 본인 돈으로 살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 매손자죠. 매손자의 기저귀까지도 삼성 돈으로 다 채우는 사람이 그 큰 금액의 벤틀리를 자기 돈으로 사겠습니까? 자, 혹시 또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그런 사례가 이제 정유라가 이제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다면 몇 마리나 키웠어요? 개가 11마리였고 제가 기억할 때는 그다음에 고양이가 3마리였었던 상황이죠. 거기에 사용됐던 비용도 이제 삼성 돈으로 이제 다 전부 다. 그렇죠. 근데 더 기막힌 건 그 당시에 노승일 부장님 월급이 150만 원이었다면서요. 150만 원은 그 독일에서 150만 원을 주고 200만 원은 한국에서 이제 송금해줘서 350만 원을 맞춰주겠다 그 얘기였는데 3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고 거기서 이제 임금이 체불된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또 아끼겠다고 안 주면서부터 이게 감정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350만 원 전체적으로 받은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또 그 돈은 그렇게 아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필요했던 거는 법인 설립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저였다. 노승일이었다. 그리고 계약이 된가 동시에 저보러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큰 돈이 들어오니까. 무슨 계약? 그러니까 삼성하고 계약 끝난 다음에? 저는 8월 10일 날 2015년 8월 11일 날 들어가고 8월 26일 날 계약을 하는데 딱 보름 만에 계약하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름 동안만 쓰여지고 저보러 나가라는 거죠. 그 이유가 삼성 돈이 들어오면서 이 돈을 마음대로 본인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감시자가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게 껄끄러웠던 걸까요? 그렇죠.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이 왔으니까. 그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를 짐작해야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맞아요. 노승일 부장님이 그 당시에 뭐 느끼셨던 건 없어요?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들었던 건 독일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유라가 개가 11마리, 고양이가 3마리 키우면서 엄마 입장에서 말은 안 타고 개하고 고양이만 키우니까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직원들을 불러서 하이델베르그 가서
저녁을 사주면서 이제 술을 한잔 하셨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모셔다 드리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시는 거죠. 저하고 단둘이 있을 때. 예. 그러면서 친한 언니 동생이다. 예.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그때였죠. 그렇군요. 자, 이제 이 수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재판이 시작이 됐고 대선 끝나면 더 본격적으로 재판들이 이루어질 텐데 네. 세상에 알려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네. 몇 %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세상에 알려졌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보통 30% 얘기는 하시던데 어떻게 10%밖에 안 보세요? 예. 워낙에 상상을 초월했던 사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상상보다는 더 많은 게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노승일 부장님이 직접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조사에 도움을 주고 했던 그 삼성과의 관련된 뇌물 부분. 네네. 요 넘긴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조사가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특검에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잘 돼 있어요. 다만 제가 이제 그 특검을 좀 많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요? 예. 만약에 태평양 측에서 그저께와 같이 삼성 측에서 저한테 제시했던 그러한 자료들이 다시 또 나온다면 그런 걸 제가 좀 눈여겨봤다가 독일에 있는 지인이나 아니면 제가 직접 독일로 가서 확인을 해서 특검한테 다시 전달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제 재판에서 뭔가 증거들을 들이댈 텐데 뇌물이 아니다, 합병의 대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들이댈 텐데 거기에 대한 반박할 만한 증거들이 또 떠오르세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들 중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뇌물에 대한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합병의 대가로 뇌물을 준 거다, 정유라라는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이거를 확신하시는군요. 네. 너무 100% 확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또 한 가지는 또 이게 있어요. 저는 증권회사에 12년을 다녔는데 당시에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4년 9월 달에 대구에서 독대할 때 그 무렵부터 삼성이 합병하는 그 과정까지 국민연금에서 삼성물산의 지분을 약 1.9%인가 8%를 늘려요. 근데 삼성물산의 지분율을 2% 정도 늘린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에 가장 큰 키를 쥐고 있었던 거는 국민연금이었어요. 대주주. 그 과정에서 엘리엇이 반대 주주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2%를 더 약 2%를 늘리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합병을. 그렇죠. 예. 그리고 2%를 늘릴 이유도 없었어요. 삼성물산은. 왜? 그 당시의 업종이 건설업종인데 좋지도 않았었거든요. 그 국민의 노후에 받아야 될, 보장받아야 될 그 돈으로 주식에다가 삼성물산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손실을 봤다? 그러면 고스란히 다 국민들이 다시 손실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수시로 독일도 막 가서 증거를 직접 모아 오신다고요? 요번에 진행되는 사항들 꼼꼼히 보고 삼성 측 태평양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저 반박을 깨기 위한 자료가 또 있다라면 확인하러 이제 독일에 가는 거죠. 지금 혹시 가서 내가 이거 하나 좀 가져와야겠다라고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첫 재판 끝내고 나서? 첫 재판 끝나고 나서 원래는 크리스티안 캄플라데를 만나러 갔었어요. 누구죠, 그 사람이? 정유라의 말 트레이너였었는데 후에 비덱스포츠의 대표가 돼 있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비덱스포츠의 대표가 됐는지. 당시에 비덱스포츠의 대표가 되면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하고 최순실하고 3명이서 미팅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러 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독일 도착하자마자 탁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세긴 세구나. 너네들이 감추는 게 있구나. 그래서 꼭 크리스티안 캄플라데를 만나고 그다음에 말 테스트를 한 카셀만을 가고 박승관 변호사를 다시 한번 만나려고 그래요. 누구죠, 그분은? 박승관 변호사는 최순실과 합작을 해서 코어스포츠의 그 바지 사장이죠. 대표 역할도 했고 959 마인즈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사서 코어스포츠로 변경한 변호사죠.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결국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덴마크 올보르그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본인은 그게 나아요.
최순실도 그게 나요. 왜요? 이 친구는 여과 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를 튈지 모르는 럭비공 수준인 거예요. 네. 툭 건드리면 이 친구가 탁 어디를 튈지 몰라요. 말해버릴 수가 있다. 삼성하고 이 관계에서 정윤아는 최대의 핵심 증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본인은 하나도 모른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보세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없겠네요, 하기는.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죠. 그러네요. 왜 거기에 갔는지 삼성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본인은 알고 인지하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정유라도 자유롭지 못하는 게 당시 2015년도에는 정유라는 미성년자였어요. 근데 2016년도에도 삼성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때는 성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뇌물죄에 본인도 포함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쪽에서 뭐 생활이 더 편안하니까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죠. 덴마크에. 어떻게 보면 본인도 원하고 한국에 구속돼 있는 사람들도 원하고 안 들어오기를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 검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송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루빨리 송환을 해야 어떤 하나의 더 핵심 키를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에 대항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뭐 증인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고 청문회에 나가고 어떻게 버티세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버틴 것 같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생각을 하는 순간 제정신으로 못 버팁니까? 근데 이거 하나는 있었어요. 엊그저께 재판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기자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변호인은 동석을 안 하셨냐? 노승일 부장의 변호인 안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진실을 얘기하는데 변호인은 뭐가 필요했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변호인 없으세요? 도움 안 받으세요? 네, 지금 아직 안 받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실에서 좀 벗어나서 꾸미고 뭐하고 했다라면은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물어보면은 대답하고 가만히 있다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판이 계속되면 될수록 힘들어도 버티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버티고 이제 주안점을 두는 건 이제 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은 현장에서 싸우지만 저는 특검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로서 뒤에서 열심히 또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말씀 전해드리고 그러려고요, 이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그 추운 겨울에 다 모였지 않았습니까? 그 염원을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잘 버티고 외롭지 않게 가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스포츠의 부장이자 코어스포츠의 전 부장이었죠. 노승일 부장 함께했습니다. 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재판이 열렸습니다. 핵심은 삼성이 합병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느냐 이 여부죠. 이 자리에서 제일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입니다. 특검 측은 주장합니다. 코어스포츠는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지원을 받기 위해 최순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 기수들을 후원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재판이 팽팽하게 진행됐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양측으로부터 신문의 대상이 됐던 핵심 증인 노승일 부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보지요. 어서 오세요, 노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노승일입니다. 엊그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심경은 또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매번 긴장되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번 재판에서 제가 참여했을 때의 의도는 그냥 관찰이었고 아주머니 그분들이 돈을 다 쓴 거지 선수들이 쓴 거는 정유라 선수밖에 쓴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래요? 그 6명 지원이라고 할 때 그 6명이 기수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까? 그럼 다 정유라와 그 측근들 합쳐서 6명이란 얘기예요? 네네네. 또 저는 제가 있었을 때 코어스포츠에 정식으로 등재된 직원이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태평양 측에서는 그 이후에 직원이 등재됐었다라고 해서 증거물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코어스포츠가 정유라 지원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냐 아니냐 요 얘기하다 나온 거죠. 네네, 맞습니다. 삼성에서는 무슨 말이냐 거기에는 직원도 있고 말도 있고 말 관리자도 있고 사무실도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니다. 코어스포츠의 그 주소는 비블리스가 아니라 딜렌북에 있었고 거기에 사무실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사무실 자체도 없었고 상업등기상 주소만 거기로 돼 있었다. 그다음에 여기 비블리스에 머무는 여기는 선수들이 아니라
정유라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관찰? 네, 예. 이재용 재판은 저는 시작이다라고 보고 길게 보고 간다면은 또 제가 또 어떠한 자료가 취득이 되거나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이제 가서 수사에 협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상대방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이나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재판을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듣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 아, 그러면 들어보고 네. 나중에 요것에 대한 반박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구상도 하실 수 있겠네요. 그 재판 과정에서 예. 그런 구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혐의 중에 최대 혐의가 삼성 합병의 대가를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요 뇌물죄 부분인 거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 증거 자료들이 다 노승일 부장이 모아두었던 네. 그 자료들이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삼성과 박근혜, 그다음 최순실의 스캔들의 기본서가 된 거죠. 기본서가. 예, 예. 2015년에 코어 스포츠 근무하실 때 네, 맞습니다. 모았던 거. 네, 네. 근데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때 그런 핵심 증거들을 모을 생각을 하셨어요? 묵었던 장소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직원으로 이걸 둔갑을 시키느냐. 저는 그런 논리로 얘기를 했던 거죠. 거기까지도 다 직원으로 보는 개념은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삼성은 정유라 엄마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란 것도 몰랐다. 비선 실세란 것도 몰랐다. 그런데 어떻게 합병 대가로 정유라 선수를 지원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 관계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네. 삼성은 삼성 법무팀만 그 구성을 해도 서울지방법원은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막강하죠. 예, 예. 그렇게 정보력이 훌륭한 예. 삼성에서 당시에 박관천 문건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박관천 경정. 예, 예. 예.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이 부분에 대해서 핫 이슈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모른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신문도 안 보고 산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제가 우연찮게 이제 취합이 됐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독일에서 살펴보니까 예. 대충 나오더라고요, 윤곽이. 2015년 6월 11일 날 문서가 나오면서 예. 생산이 되면서 8월 26일 날 계약까지 체결되는 과정이 이제 소상이 나와요. 그래요. 근데 엊그제 재판을 들여다보면 삼성 측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이 코어 스포츠를 통해서 삼성은 여러 기수들을 지원했지. 그게 네. 최순실 딸 정유라만을 생각하고 지원한 게 아니다. 네. 봐라. 실제로 6명이 지원받지 않았느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한 명만 지원을 받았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니 77억이 건너가서 6명한테 골고루 간 게 아니에요? 6명의 기수가 아니라 예. 정유라를 보좌하기 위해서 어허. 정유라의 남편 신주평, 그다음에 신주평의 친구 김성현, 예. 그다음에 정유라의 말관리사 이건희, 그다음에 박원호 전무, 예. 안승마 옆에 전 전무, 예. 그다음에 정유라의 집을 보살펴준